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만약 협상이 8월 1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직 관세를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관세 마지노선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15% 내지 20% 둘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따라서 타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15%보다는 한 20%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EU 그리고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15%인 걸 감안하게 되면 상호 관세는 20%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알루미늄, 철강의 경우에는 각각 6월부터 50%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가 0.4%포인트 9조 원가량 증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로서는 정말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목표는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일단 우리 정부의 목표는 상호 관세는 25%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품목 자동차 관세는 지금 25%에서 12.5%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미 이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과 유사한 조건으로 사실상 관세 마지노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대미 투자 계획과 존업펀드, 그리고 디지털 시장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전방 이제 협상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여전히 최종안에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라면서 이제 마지막 압박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협상팀은 이 상호관세 최소 15%를 마지노선으로 4월을 걸고 지금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 보셨지만 우리 경제부총리가 최종談判 성격의 만남에 앞서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2시간을 설득했다고 하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1일 현지 시간으로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기 앞서서 하워드 통상장관과 상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제 2시간여 정도 회동을 했습니다. 한국 측이 막판까지도 전략적 조율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인데요. 미국 측의 실질적인 이득 그리고 한미 경제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 전 어떤 이제 분위기 전환을 노린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롤이 트럼프 대통령 협상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는 핵심 창구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최종 판단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마지막 설득시키는 기회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미국이 말하는 최선의 최종안이란 게 뭔가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일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대미 투자 4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80%가량을 대미 투자하라. 그러면서 쌀과 쇠고기와 같은 농축시장물 개방과 더불어서 디지털 시장, 또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 항공기 구매, 여기다 방위비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제시한 것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카드, 그리고 농산물과 디지털 시장 개방 등을 상당 수준 이제 양보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지만, 미국 측은 이제 추가 양보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 아래 이게 전부냐라는 식으로 이제 최종안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이 얘기하는 그 안은 우리 경제 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이제 일본과는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지금 830조 원의 이제 투자는 27개 회원국이 17반 나눠서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미국의 대규모 직접 투자를 단행해서 기업들의 추가 투자 여력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국가재정과 민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굉장히 고강도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나친 양보는 경제 역량을 왜곡시키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투자액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 가능한 대미 투자 규모는 정부는
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수준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만나서 한 천억 달러의 투자를 이제 이끌어냈고요. 여기다 이제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서 총 한 2천억 달러 이내가 한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고려하게 되면 실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4천억 달러는 과도하게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조선업,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분야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노력은 지금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카드는 이제 조선업 협력 카드인데요. 메가를 변형시켰습니다. 이제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낙후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 양성까지 여기에 필요한 투자금까지 지원하는 일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가 지지자에 대한 어필할 수 있고요. 또 대중국 해양 패권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카드인 건 맞지만 문제는 이 조선업 카드의 투자 금액은 수십조 원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지금 EU 그리고 일본의 수백조 원의 이제 투자 카드로 인해서 트럼프의 눈높이가 높여졌기 때문에 한국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인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색낼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정부와 그리고 조선 외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제조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대통령실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이외에도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패키지를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는 단일 산업 중심의 접근보다는 다방면의 제조업 협력을 통해서 미국 측의 관세 완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외에도 2주 후에 미국은 이미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 첨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좀 최대한 방해하겠다라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계 총수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반기는 인물이 투자자입니다. 기업인들이거든요. 지금 삼성, 현대차, 하나그룹 총수가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에 테슬라와 차세대 AI 칩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죠. 이게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 요구에 부응했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반도체 이외에도 AI 추가 투자를 통해서 미국 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 김동관 회장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재건에 담당하는 굉장히 큰 민간 기업입니다. 하나 역시 지금 대미 투자를 통해서 조선소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투자를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합류해서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좀 역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진 네트워크를 총 결집시키면서도 관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카드로 총수들이 방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의선 회장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큰 걱정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한미 FTA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미국에 수입할 때는 제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이 지금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습니다. 한국이 만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현대차의 제네시스 고급차, GAC, 유럽 독일의 명차 이제 BMW보다도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의 이제 판매 둔화뿐 아니라 부품 업체, 해운 물류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무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만약 25%의 관세가 8월부터 본격화된다면 하반기에는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6조 원, 연간 12조 원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8월 1일이면 정말 뭐 현지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안 남았는데 이게 1일 전까지 타결이 될까요? 일단 정부는 협상 타결 가능성을 한 50대 50.
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총수들이 방미를 통해서 이제 로비를 벌이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 카드 지금 뭐 당초 알려졌던 2천억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제조업 산업 제한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네. 아마 상당히 저는 이제 이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이제 마지막 협상 스타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